이번 주는 기다리던 CP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만기일과 금통위가 있죠. 자, 일단은 뭐 만기일은 CPI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금통위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 후반부에 굵직한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가 좀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예상치로는 다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을 좀 잘 넘어가면 다음번부터는 괜찮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이번 주 넘겨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외국인들이 6월달에 3,200억 정도 주식을 팔았다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뭐 외국인들이 이제 바이코리아에서 돌아선 것이 아니냐, 이제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매도가 시작됐다, 큰일 났다, 뭐 이렇게 호들갑 떠는 기사들도 있던데 1조도 안 됩니다. 네. 1월 달부터 지금 7월 요 수준까지 매수한 부분들 보게 되면은요, 12조, 13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팔아먹은 것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이 정도 파는 거는 오히려 나쁘지 않아 보인다 생각하고요. 또 삼성전자는 순매수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죠. 자,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고요. 에코프로와 관련해서, 네, 아주 그냥 엄청난 빅매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공매도가 1.2조 원 정도 현재 형성되어 있고요. 개인들은 그 사이에 1.6조 원 정도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개인들 매수량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주가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공매도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과연 공매도가 이길 것인가, 개인들이 이길 것인가,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0일 월요일입니다. 미국 증시가 좋게 나가다가 막판에 다 밀렸어요. 네, 다 밀려서 내려가가지고 에이 좋다 말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그게 특별하게 뭐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보다는 그냥 금리, FOMC 이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은 이제 금리에만 집중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일단은 25일에서 26일입니다.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형성되는 그 FOMC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CPI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나오게 되죠. 자, CPI 지표는 일단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3.1, 3.0 요 정도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3.0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냥 시장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3.1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거는 저거예요. 그 전년 대비율이고 근원을 하게 되면 이제 에너지를 빼기 때문에 여전히 금리는 이 인플레이션은 좀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 좀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CPI 지표가 좋게 나오게 되면 그 상황에서는 연준이 7월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9월부터는 금리 인상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일단은 올해 두 차례 금리 인상한다고 했으니까 7월에는 금리 인상한다 뭐 기정사실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에 금리를 올릴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연준은 예전에 이런 말 했어요. 끝으로 가까워질수록 금리 인상 속도를 둔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한 번씩 쉬어가는 것이 네, 그런 기조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네, 두 번 더 올린다 그러면은 이번에 7월에 올리고요. 9월에 쉬고 10월에 올리고 11월에 쉬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아무튼 뭐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니까. 근데 금리 인상은 더 이상 하기는 좀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뭐 진짜 7월에 한번 올려야 되는 것은 이제 6월에 올리고 7월부터 금리 동결하자. 이게 아니라 한번 스킵하고 7월에 올리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월달 금리 동결 가능성은 70% 이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7월 이번 다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90% 정도 잡혀 있습니다. 물론 상황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보여진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주에 발표되는 네, 굵직한 경제 지표들 좀 살펴보면
일단 수요일 날이죠. CP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전년 대비해서 발표되는 이 CPI 지표는요, 일단 예상치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3.1에서 3.0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면은 부담이 없죠. 네, 지난번 수치가 4.0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3.1 나온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핵심, 이제 근원 CPI로 봐야 되겠죠. 이 핵심 CPI가 0.4에서 0.3 줄긴 좀 줄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5%대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기한 것이 이제 2%대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CPI가 이 물가 지표가 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제외한 변동성이 큰 이 부분을 제외한 내용들이 바로 이 근원 CPI인데 이쪽 부분은 아직 2%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네,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네, PPI 지표는 네, 뭐 나쁘지 않습니다. 0.3에서 마이너스 0.3이었거든요. 지난번에. 근데 이번에 플러스 0.2로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 없죠. 실업 청구는 약간 늘어나는 모습들. 자, 그러면 고용은 약간 애매해지고요. 그 다음에 물가는 안정화를 찾는다.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연준 입장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뭐 일단 두고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경제지표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번 주 초반부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지금 좋다가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서서히 회복하면서 주 후반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만기일과 금통위가 13일날 같이 연결되어 있긴 한데, 지금 금통위 뭐 금리 동결한다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만기일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가장 작은 만기일이기 때문에 뭐 그다지 크게 부담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 상황에 따라서 만기일도 잘 통과가 될 수 있겠다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직 FOMC까지는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주 후반부터 조금 상승세 보인다라면 다음 주 정도 시점으로 해서 네, 다시 재돌파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볼 수 있겠죠. 지금은 뭐예요? 데드크루스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고요. 여기서 저점 지지 잡고 횡보를 통한 그런 바닥 만들기, 그 다음에 다시 재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 만들기, 그리고 나서 주 후반부터 시작되는 그런 공격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뭐 그런 정도인데 뭐 예측은 항상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거 다 믿지 마시고, 자, 어쨌든 네, 시장 자체가 더 빠져야 되는 어떤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런 이유는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상황도 잠깐 보시면은요, NAT투자증권에서는 2490에서 2610포인트 정도, 증권사도 이 정도 예상했어요. 그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25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2490에서 2610이면은요, 상승 쪽으로의 가능성을 훨씬 더 많이 열어놨죠. 그래서 2500을 깰 수도 있지만 그대로 반등을 나가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CPI 지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 CPI가 지금 전년 대비 5% 정도로 잡혀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애매하지만 괜찮다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에 의존을 하고 있고 글로벌 증시 상황에 많이 의존을 하는 모습이고, 또 수급적인 측면도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많이 있죠.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를 올려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의 분위기를 많이 따라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 쪽이 조금 안정화만 찾는다라면 국내 증시 쪽에 매수 물량이 들어올 수 있겠다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일단 뭐 새마을금고 그런 얘기도 있었죠. 국내 증시에는 좀 복잡해요. 새마을금고 얘기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새마을금고는 일단 네, 5천만원 이상의 예적금도 다 보호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일단 뱅크런은 조금 안정화되고 있고요. 새마을금고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얘네들은 파산을 만약에 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파산을 했다라고 하면 그 근처에 있는 네, 가까운 새마을금고와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라고 할까요? 새마을금고에 내가 돈을 넣었는데 파산이 됐어. 그러면은 보통 다른 은행처럼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금고만 파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그 금고가 흡수를 하게 되면서 그냥 그 채권이 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금 관리 지점이 뭐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사건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많이 진정되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 5천만 원 넘는 그런 예적금도 다 보호해준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진정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전반적으로는 부담감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외국인들이 6월달에 주식을 3,200억 팔아치웠다. 뭐 굉장히 엄청난 소식같이 막 뉴스들이 도배가 되어 있어요. 주식이 이제 팔리고 있다. 외국인들 바이 코리아 끝났나? 이제 뭐 다 팔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1월달부터 매수한 거 치면은요, 10조 원이 넘는데, 여기서 뭐, 지금 3천억 팔았다. 이거 누나 깜박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뭐, 100만원치 사고 한 3만원 썼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 크게 문제될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460억 팔았고요. 코스닥에서 2,760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3천억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큰, 네, 그런 부담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7월달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제가 항상 시황에서 시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 매도가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크게 늘어난다거나 그런 모습은 없죠. 대신에 잔잔하게 매도가 나오고 매수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못 가는 형태의 모습 보이는 것뿐이지 대형주가 못 가면 시장도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는 것뿐이지 실제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해서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반면에 채권 쪽으로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요. 지난달에는 국내 상장 채권에 16조 원을 순매수하고 14조 원을 만기 상황 받아갔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조 원대의 순투자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전달 5월 달에는 얼마 정도를 순투자했느냐면 10조 원을 순투자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채권을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이지만 실제로는 그 투자 규모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는 있습니다만 이 매도 규모가 크지 않다라는 것과 또 채권 시장에서의 어떤 순투자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 물론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매도를 할 수 있는 기조 또는 이제 그 채권을 사들이는 기조 이런 것들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규모 자체가 변화를 겪고 있다라는 것은 조만간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채권 쪽으로 매수가 쏠리게 되면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자금이 안 들기 때문에 악재 요인으로 많이 작용하는데 이런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업 분석할 때도요 적자가 나오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지난 연도에 한 1,000억 적자였는데 이번 연도에 마이너스 200억 적자로 줄었다. 그럼 800억이 줄었잖아요. 여전히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얘는 좋아지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투자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이랑은 거의 일맥상통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 채권 쪽, 뭐 이런 부분들은 그다지 뭐 큰 부분은 없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국채는 5조 원어치 투자를 했고요. 그 통화 안전채권을 2조 원 정도 순회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권 보유 규모가 뭐 일단 제법 네, 많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그래서 채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주식시장을 위협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매도 1.2조 원이 나왔고 개미 투자자들은 1.6조 원 대혈투. 네, 에코프로 도대체 누가 웃을 것인가. 저는 에코프로가 없기 때문에 간 거는 불구경하면 되긴 되는데 이게 또 제일 재밌는 게 이제 싸움 구경이잖아요. 네, 뭐 조마조마하실 수도 있겠고 가자 뭐 이렇게 힘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공매도도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를 두고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세력과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개인 투자자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에코프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쪽에서도 슬금슬금 좀 빠져나오는 그런 숏커버링, 환매수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네, 그 환매에 따른 그런 상환 주식수가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네,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이 7월달, 6월 말 들어서면서 이게 보통은 이제 그 공매도 체결에 대한 그런 수량이 더 많았었는데 요즘에 들어서면서 조금 네, 6월 말 들어서면서 이제 상환 주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공매도 버티기 힘들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공매도 수량은 뭐 한 주든 두 주든 꾸준히 늘어나고는 모습이고요. 공매도 이 잔고, 대차 잔고 같은 경우도요. 그다지 큰 변화 없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도 그렇고요. 물론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금액도 커졌을 거라 생각하고요. 잔고 이제 주식 수로 본다라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요. 이게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게 4월 7일, 이제 4월 초, 3월달 요때 대비해서 거의 2배 정도 늘어났어요. 공매도 잔고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자,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100만 원 터치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정도 부분에서 더 많이 가야지만이 공매도 쪽이 좀 죽어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게 더 낫죠. 공매도가 죽어나가는 게 일단은 그래 이놈들아 한번 뒤져봐라 이런 거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근데 공매도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법 안에서는요, 얘네들이 그냥 나는 돈이 많으니까 계속 물타기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공매도를 때리고 들어간다. 주식이라는 게 언제까지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올라가면 더 이상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때까지 공매도가 살아있다 그러면은요, 그 시점에서 주가가 하락할 때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주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하셔도 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 지금 자리에서 지금이라도 사야 해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려야 되겠죠. 자,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에코프로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이런 분들은 주가가 그래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일단 들고 가시는 전략은 나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요. 또는 뭐 밑에서 잘 사놨는데 더 갈 것 같으니까 더 사버린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 공매도가 어느 시점에서 그 움직임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대규모의 이런 자금들을 손질로 끌고 내려가면서 처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집중적으로 또 때리고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에코프로를 둘러싸고 고평가 논란이 일어나자 공매도 투자에 불이 붙었다라는 얘기죠. 현재 공매도 잔고가 1조 2천억 원대. 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합쳐서 2등이다 이야기입니다. 2등이에요. 포스코 퓨처엠도 공매도 잔고가 많고요. 셀트리온도 공매도 잔고가 많은데, 예전에는 바이오가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2차 전지로 많이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지난달부터 일단 최근까지 에코프로 공매도 거래 대금도 8,700억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매도 금액은 늘어나는데 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죠. 엿먹어라 개인들이 막 갖다 죽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가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숏스퀴즈, 즉 환매로 나서서 손절 매도를 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더하기를 해가지고 더 세게 때릴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글쎄요. 이제 매도하는 것을 이제 대동단결해가지고 밀어버리면 사실은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개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기관들이든 외국인들이든 뭐 이거 가지고 기어들어와가지고 뭐 개인들한테 비길 게 안 되죠. 문제는 흩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개인들이 대동단결해서 모여 해가지고 한 번에 질러버리면 걔네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금액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근데 개인들 자금은 흩어지기가 쉽죠. 그리고 얘네들은 단단하게 뭉쳐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계속 끝까지 버틴다, 그런 상태에서 개인들 자금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곡점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홀딩을 하시는 것은 괜찮다는 얘기죠. 자, 쇼커버링 이야기 자꾸 하시는데요. 쇼커버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환매에 대한 부분들, 주가가 올라가는데 환매한다는 것은 쇼커버링으로, 즉 손절매도 친다는 얘기인데, 그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 공매도가 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공매도 환매에 대한 어떤 효과는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보시면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있는 걸까요? 이놈이 팔고 저놈이 사고 막 이렇게 가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놈이 팔아치우고 다시 그놈이 다시 공매도를 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짓을 뭐하러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오고 수도 있다. 즉 공매도의 수량은 크게 줄지 않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2조 원 정도니까 오히려 조금 늘어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죠. 그 다음에 공매도 대차잔고 수준도 거의 4월달 대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난 상황이라서 조금씩 줄고 많이 늘어나고 이런 형태라 아직까지는 위험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갖고 계신 분들, 수익 많이 나오고 계신 분들이야 뭐 일단은 추세 꺾일 때까지는 보셔도 된다. 그렇지만 지금 자리는 뭐 한결같습니다. 지금 자리는 매수하기에 그렇게 훌륭할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뭐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전략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세우고 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한번 또 각자의 판단과 같이 생각해서 버무려서 생각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오늘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가장 굵직한 지표, 경제 지표도 별거 없어요. CPI 지표 끝. CPI 지표 끝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 증시로 보면 이제 만기일과 금통위원, 금통위의 어떤 움직임인데, 특별하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재료는 별로 없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6월 달에 3,200억을 매도했지만, 실질적으로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오히려 이제 3,200억 팔아먹었지만, 삼성전자에 들어온 매수량을 합치게 된다면, 오히려,
뭐 매도가 일단 많았다 봐야 되겠죠. 규모로 치면 3,200억인데 이 삼성전자의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 빼고 나면은 매도 규모가 제법 클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시장 전반에 걸친 부담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외국인들이 매수한 거는 전자군단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자, 그다음에 공매도 쪽에서 1.2조 원, 개인 쪽에서 1.6조 원 대혈투가 벌어지고 있는 에코프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별거 없어요. 근데 공매도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주가 하락 쪽에 계속 베팅하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고 그 자금 규모가 만만치 않다는 거 이거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거 일단은 다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개인들이 뭉쳐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현재로서는 개인들의 자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흩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주가가 변동성 보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똘똘 뭉쳐가지고 공매도 아예 죽이자, 주가 더 올리자 이렇게 가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딱 보고 있다가 상황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다라고 한다라면 조금씩 빠져나오는 것도 네 한번 추천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뭐 저는 안 살 예정이고요. 살 예정도 아니고 또 없기 때문에 뭐 그냥 구경하는 정도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에코프로가 공매도의 공격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개인들 자금이 저만큼 들어가 있는 게 시장에 들어와 있는 네 유입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자금이 빠져나가면 네 굉장히 피곤할 수 있겠죠. 뭐 손절이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차익 실현이 됐든 간에 자금이 빠져나가면 다른 쪽으로 들어올 만한 이유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금을 붙잡아두는 용도로 주가를 좀 끌고 올라가는 상황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는 예전에 해드렸지만 주가가 급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지가 되면서 계속 자금을 끌어당기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일단 뒤지든가 말든가 저는 관계없잖아요. 네, 뒤져라! 예, 뒤져라. 오히려 개인들이 특별하게 손해보지 않고 유지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업 내용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의견도 있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평가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간한 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책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11페이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또 한번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3명이 모여서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했다. 모든 군중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에 용감하게 아니라고 외치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냥 그들의 결정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미쳐버린 군중의 심리에 동조되어 휩쓸려 다니다가 제정신이 돌아올 때쯤이면 이미 멀리 와버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가 확실하다면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자. 네, 이게 뭐 그냥 내용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죠? 네. 옆에서 그렇다고 막 찌른다고, 옆에서 뭐 이게 좋다고 막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너무 동조하지 마시고요. 내가 분석한 것 뭐든지 네 남의 이야기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석한 것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조금 있다가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또 조금 기다렸다가 9시에 오시면 저하고 같이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9시 네 잊지 마시고 이따가 무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